지금 보시는 이 얼굴 누구나 한 번쯤은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아이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땅속에는 무려 아파트 3층 7m가 넘는 거대한 몸체가 숨겨져 있었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이 절해의 고도에서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80톤이 넘는 이 거인들을 만들고 옮겼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영상 보기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300년 전으로 되돌려보죠. 1722년 4월 5일 부활절 일요일, 네덜란드 탐험대를 이끌던 제독 야코프 로게베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작은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탐험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해안가에 뭔가 거대한 것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상륙한 그들이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려 800개가 넘는 거대한 석상들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해안을 바라보고 서 있었죠. 하지만 더 기묘한 건 섬의 상태였습니다. 섬에는 기계는커녕 이런 바위를 옮길 만한 굵은 통나무조차 없었어요. 풀과 관목만 자라는 황량한 땅이었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원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만든 겁니까?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선 크기가 문제였죠. 평균 높이 4m, 무게 14톤. 가장 큰 것은 높이가 10m, 무게는 무려 82톤에 달했습니다. 현대의 대형 기중기로도 들기 힘든 무게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이 거대한 돌들을 깎아낸 라노라라쿠 채석장은 해안가에서 무려 18km나 떨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그 사이는 평지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언덕과 계곡이었죠. 더 기묘한 건 채석장에 남아있는 풍경이었습니다. 397개의 미완성 석상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작업이 중단된 것처럼 말이죠. 현대 고고학자들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당시의 도구인 돌도끼만으로 석상 하나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 놀랍게도 1년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15명의 숙련된 장인이 매일 작업했을 때의 이야기죠. 800개를 만들려면 최소 80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탄소연대 측정 결과 대부분의 석상은 1400년에서 1600년 사이 단 200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주민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상들이 스스로 걸어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1980년대 체코의 고고학자 파벨 파벨이 놀라운 주장을 내놓습니다. 밧줄 3개와 18명의 인력만 있으면 석상을 걸어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좌우로 밧줄을 당기면 석상이 뒤뚱거리며 전진한다는 거죠.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석상이 정말로 걸어갔어요. 전 세계 언론이 떠들썩했죠. 모아이의 비밀 드디어 풀렸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석상은 고작 4.5톤짜리 모형이었어요. 실제 평균 무게 14톤, 최대 82톤짜리 거인들을 이 방식으로 옮긴다? 게다가 평평한 실험장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야생의 땅에서요? 2012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더 정교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5톤짜리 복제품을 사용했죠. 결과는 100m를 가는데 3시간이 걸렸고 석상은 17번이나 넘어졌습니다. 18km를 간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여전히 이동 방법은 완벽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썰매설, 굴림통 이론, 심지어 자기장 이용설까지 다양한 가설이 나왔지만 어느 것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불가사의함은 1960년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폭발합니다. 스위스 작가 에리히 폰 데니켄이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은 거죠. 이것은 인간의 솜씨가 아니다. 외계인이 만든 것이다. 그의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모아이는 약간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있는 것처럼요. 둘째, 원주민 전설에는 새 인간이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외계인을 뜻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셋째, 석상의 가공 수준입니다. 돌도끼만으로 이렇게 정교한 곡선과 대칭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과학계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고고학자 캐서린 루틀리지는 말합니다. 외계인을 찾기 전에 인간의 가능성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과학은 무엇을 밝혀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미스터리에서 공포로 바뀝니다. 1980년대 후반, 과학자들이 섬의 토양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이 황량한 섬은 원래 울창한 야자수 숲으로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1200년경 폴리네시아인들이 이 섬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낙원이었습니다. 높이 30m에 달하는 거대한 야자수, 풍부한 새들, 비옥한 땅.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학자들은 전성기 인구를 약 15,000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고 평화롭게 살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가 석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상을 기리기 위해, 신을 모시기 위해, 혹은 부족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문제는 이것이 경쟁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각 부족은 더 크고 더 많은 석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조상이 더 위대하다, 우리 신이 더 강력하다를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석상을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돌을 운반할 통나무, 밧줄을 만들 섬유, 그리고 작업자들이 먹을 식량을 기를 땅. 나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베어졌습니다. 그리고 1600년경 마지막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숲이 사라지자 흙이 비에 쓸려 내려갔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카누를 만들 나무가 없어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었죠. 새들은 서식지를 잃고 떠났습니다. 기아가 찾아왔고 부족 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식인풍습의 증거까지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서로의 석상을 쓰러뜨리며 문명은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1722년 네덜란드인들이 도착했을 때 남아있던 인구는 고작 2000에서 3000명. 한때 15,000명이었던 찬란한 문명의 잔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의 모든 모아이 석상은 아름다운 바다가 아닌 섬의 내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석상들은 조상의 영혼이 깃든 수호신이었고 그래서 후손들이 사는 마을을 지켜보도록 세워졌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지키려던 석상이 결국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신을 만들기 위해 정작 자신들의 생명줄인 숲을 베어버린 사람들. 어쩌면 이스터 섬은 인류 전체의 축소판인지도 모릅니다. 눈앞의 욕망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으니까요. 땅속 깊이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 그리고 멸망한 문명이 우리에게 보내내는 경고. 이스터 섬의 모아이는 오늘도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